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울증이 어떤 점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인지,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이 질환이 위험하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울증과 ADHD를 알아온 사람입니다. 조울증을 진단받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관련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순전히 제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은 주요 증상인 감정기복 자체로 개인의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형이냐 2형이냐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우울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가끔씩 찾아오는 정상적인 무드라고 생각합니다. 무드가 정상적인데 왜 위험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평소보다 의욕적이고 외향적이고 할 일을 시간에 맞춰 끝내는 마치 게임 체험판같이 가끔씩 나오는 본인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스스로를 정상이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그로 인해 이때 심취하여 단약을 시도하거나 치료에 불성실하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거기다 우울증과 같이 어느 기간 동안 감정이 침체되지만 일정한 경우,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울증에서 조증과 우울 사이에 느끼는 감정의 낙차는 치료 의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 열탕이 계속 있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적응되는 반면 열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면 각각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조울증 환자들은 각각의 기간에 느낀 감정과 경험을 극대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엔 웃어넘겼을 일에 대해 집착하고 자책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성취로 인해 마치 내가 세상을 구한 영웅처럼 느껴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내 탓인 것 같고 내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조증, 조증 사파일 때의 나에 집착하게 되고 본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걸 알면서도 그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단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울증이 조현병과 같이 위험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질환 자체가 치료 과정에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배가 아프다면 의사를 보고 약 먹고 수술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치료 의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신질환은 의사도, 환자도, 환자 주변 사람들도 같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병원에 가야 나아지는데 병원에 갈 의욕이 없고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훌륭한 의사를 데려놓아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치료에 지장이 생기겠죠. 1년 중 가끔 찾아오는 안정적인 나와 우울하고 불안정한 나는 별개의 존재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울한 나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면 감정기복을 관리하기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냥 의사에게 믿고 맡기면 되는 다른 외부적인 질환과 다르게 정신질환은 환자 스스로 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정을 기록해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의사와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의사가 오직 환자의 경험, 설명에 의존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인지행동 치료,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 과거 경험을 돌아보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만의 작은 팁을 드리고 싶은데 글쓰기와 일기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감정을 겪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화제를 돌리고 잊으려고 하기보단 한 번쯤은 일기나 글을 간단하게라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우울해지는 트리거가 무엇인지, 어떨 때 왜 우울해지는지 학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일기를 쓰기보단 오늘의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라도, 그마저도 힘들다면 한 단어라도 적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깊은 내용도 써보고 긍정적인 경험도 적어보고 스스로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내 감정을 정리하고 더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될 겁니다. 저도 20대 초반을 방황하면서 보냈지만 이제라도 저에게 관심을 갖고 치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닌 아픈 사람일 뿐이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쩌면 장황할 수 있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